자, 지금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개월여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정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기각. 자, 현재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4명은 기각 의견,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또 전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이 어떻게 본다면은 비상계엄을 내릴 때 여러 이게 탄핵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탄핵이 10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들 3명 해가지고 이런 막 무자비한 민주당의 탄핵이 어떻게 본다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헌재가 어떻게 본다면 비상계엄에 이거를 기각했다는 거는 네. 비상계엄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도 약간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실 간단하게 이제 앞뒤가 엮여 있는 건데요. 그 이른바 네. 탄핵 소추를 그 30번 가까이 하고 네. 또 특검을 또 여러 차례 또 그렇죠. 하고, 그래서 50번 가까이 자고 일어나면 탄핵, 자고 일어나면 특검, 이 상황을 이른바 사회 질서를 극도로 교란해서 행정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개헌법 제2조 2항에 그 규정되어 있는 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네. 요건이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풀리는 건데, 사실은 이진숙 탄핵 소추는 이건 이게 말이 안 되는 탄핵 그렇죠. 소추를 민주당이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오로지 MBC를 지켜내겠다는 맞습니다. 일념 하나로 이것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드린다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민주당은 임명되기만 해봐, 탄핵 소추할 거야,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딱 임명되자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 발의, 하루 만에 국회 통과. 그래서 딱 이틀 만에, 사람이 이틀이면은요 임명장 받고 그 현장에 가서 인사하기도 시간이 모자란 시간인데, 그걸 탄핵 소추안을 국회를 통과시켜서 그러는데, 또 이것을 받은 헌재는 이걸 5개월 동안이나 만지작 하고 있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가 이제 워낙 여론의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지금 이걸 기획을 내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신상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특히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려고 그래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간에. 네, 어느 쪽이나. 예. 왜냐하면 소수 의견을 잘 안 내려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 의견이다 다수 의견이다 할 것 없이 8명 헌법재판관 중에 정확하게 4대 4로 딱 나뉘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중도, 보수, 그리고 그렇죠. 진보 쪽으로 쫙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네.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예. 비슷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하나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기 직무에 네. 오늘 아마 11시 지금 방통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기회가 났으니까 바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할 그럽니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생방송 중이긴 하지만 혹시 이진숙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네. 통화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잘 받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리고요, 이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의 탄핵 본능, 이걸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네. 딱 제일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은 사퇴를 먼저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조금 이제 말 안 듣는다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도 탄핵하겠다 네. 하니까 바로 사퇴를 해가지고 어쨌든 국정 운영에 공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사퇴하는 어떤 그 길을 택했는데 네. 이진숙 위원장은 세 번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다. 네. 과연 저 민주당의 이런 막무가내 탄핵이 맞느냐라고 네. 헌재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답답한 게 헌재가 이게 헌재가 탄핵 소추안이 탄핵 그 소추를 받으면 6개월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개월을 빠듯하게 채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네. 정말로 뭐 변론 기일까지 미리미리 다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면서 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한없이 시간을 끌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가 조금만 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어떻게 본다면은 비상경까지도 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저는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업에 예. 아마 지금 이 시간 방통위원장 자기 집무실에 돌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가능해졌다라고 만에 하나라고 네.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이제 회복을 해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방송 이 환경 또는 분위기 그래서 이 방송통신을 제대로 네네.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지금 제가 저희 그 조선닷컴의 독자들의 의견을 쭉 살펴봤는데요. 참 이런저런 역시 저희 시청자들 독자들께서는 생각이 깊으신데 그분들은 이런 통탄을 하더라고요. 왜 이것이 전원일치의 기각이 아니고 4대서로 나눠졌을까. 아. 그래서 이 동일한 너무나도 쉬운 사건을 네. 하나 놓고 이것조차도 4대4로 나눠져 있으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누가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아 정말 네 그렇군요. 해안이신데 네. 좀 답답하고 나라 그래서 정말로 특히 네. 이제 이번에 그 이 탄핵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인용한 사람들 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이제 4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둘이서 뭐 아주 친밀한 사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서 그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 와중이죠. 뭐 권성동 의원이 뭐 모친상에 갔다, 뭐 안 갔다, 뭐 이거 갖고 논란이었는데 아셔야 될 것은 뭐 그 모친상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고 사법연수원 18기 네. 동기라는 것은 맞고 저중에 이제 저 사법연수원 18기에 어떻게 본다면 친명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성호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성호 의원이 작년인가에 그 CBS 라디오가 있습니다. 네. CBS 라디오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18기 뭐 사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기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있고 뭐 이석수 그 저기 전 그 국정기조실장이죠. 저분도 네. 있고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계신데 당시 우리가 민윤숙 대법관하고 친했고 네. 누구랑 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좀 친하게 어울리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뭐 모친상 이거는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18기 동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진숙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네. 기각한 의견이 아니고 인용한 4명 네 중에 명. 문영배 짚어봤고요. 정정미 재판관은 분류가 중도 내지 중도 진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이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확실하게 이 사람은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정계선 재판관은 이제 뭐 재판관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죠. 벌써 인용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서부지방법원장 예, 출신. 네.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성향대로 나뉘었으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뉜다면은 사실상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6명 이상 만장일치를 뭐 추구한다고 하지만 6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8명 중에서. 네. 그러니까 6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용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뭐 다른 재판관들 막 설득하려고 할 거고 네. 여러 어떤 결과를 빚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이 10건이 들어가 예, 10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앞으로 있을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두 네. 분을 포함해서 10건의 검사들도 거의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선고 결정이 나올 경우에 다 기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그 예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지금 여러 일정이 또 여기 복합적으로 있는데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오후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나와서 또 탄핵소추에 대한 변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